다정학형입니다. 저희 직원들 지금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약간 눈치가 보여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녁 밥 먹네? 여기 보시면은 그린바인 스네이크 밥을 먹고 있어요. 얘네는 도마뱀을 먹고 사는 뱀인데요. 지금 보면은 하우스개코 한 마리를 열심히 먹고 계시네요. 생긴 게 진짜 못난 뱀 중 하나예요. 정말 이 눈 표정이 이 재수없음으로 하여금 정말 최고봉인 파충류인데요. 이번에 들어온 이 그린바인 스네이크는 국내에 거의 없는 하이퍼 그린바인 스네이크라 해서요. 이 색깔이 정말 밝은 되게 이쁜 개체인데 지금 하우스 개코를 드디어 먹네요. 한국 와가지고 아직 밥을 안 먹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하우스 개코로 첫 식사를 시작을 했고요. 좀 이따 다른 것들도 한번 먹여줘야죠. 자, 아무튼 오늘 소개시켜드릴 파충류는 이제 바로 이제 스트라이프 바실리스크라 해서 이제 국내에는 그렇게 많은 종은 아니에요. 딱히 귀한 종은 아닌데 그렇다 해도 많은 종도 아니고요. 인도네시아에 서식하는 바실리스크 종류 중 하나인데 이제 잘 알려진 바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스트라이프 바실리스크예요. 보시면은 꼬리가 되게 길고 그리고서는 애들의 몸이 약간 슬림하잖아요. 이런 파충류들은 대체로다가요 성질머리가 거의 그냥 약간 날치나 꽁치같이 생긴 거 치자가 붙은 생선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성격이 급하고 예민하고 빠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눈도 한쪽으로만 치켜세우고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표정이 진짜 다른 파충류보다 조금 더 기분 나쁜 그런 표정이 특징이고요. 실제로 도마뱀은 양쪽 눈으로 한 곳을 동시에 보이는 게 어렵다 보니까 저렇게 한쪽을 치켜세우면서 쳐다보는데 그 특성 때문인지 항상 저를 약간 좀 뭐랄까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이 바실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목성 파충류라고 하죠. 주로 이제 높은 나무에 매달려 살면서 거기서 붙은 작은 곤충을 잡아먹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데 이 교목성 파충류들의 가장 공통된 특징 중 하나가요. 정말 짜증난다는 거예요. 성격이 예민하고 핸들링이 어렵고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서는 소심하기 때문에 대체로 교목성에 속한 모니터와 이런 스킨크, 리자드 계열들은 약간 좀 핸들링이나 교감은 좀 어려운 종이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활동력이 있는 만큼 대신에 이제 보기가 좀 즐거운 그런 매력이 있다는 게 좋은 점이죠. 뭐 없는 좋은 점 억지로 말하려고 한 거긴 한데요. 아무튼 간에 보기는 좀 좋아요.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자, 일단 저희가 아는 다른 바실리스크랑 비교했을 때 얘네들은요. 몸이 조금 더 슬림한 편이고요. 그리고 몸에 여기 하얀색 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라이프 바실리스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길이 같은 경우도 꽤 긴 편이에요. 꼬리가 몸 길이의 거의 2배 정도를 자랑하고 있어서요. 최대 3배까지도 나오고요. 그래서 몸 길이 같은 경우는 한 40cm에서 50cm까지 자라는데 실제로 몸 사이즈는 해봤자 손바닥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종이고요. 그리고 먹성이 워낙 좋고 생명력이 강하다 보니까 진짜 얘네가 죽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이 친구가 죽을 그런 기간보다 키우고 계신 주인분이 죽을 확률이 더 높을 만큼 얘네들은 죽음과 정말 거리가 먼 그 데스티네이션에 이상한 드립은 치지 말자. 아무튼 정말 죽지 않는 종이고요. 암수 구별도 좀 쉬운 편이고 그리고 번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성공한 사례는 없으나 번식 난이도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은 종이어가지고 이제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키우시기에 있어서 별로 부담이 가는 종류는 아닌데요. 대신에 이제 파충류와 함께하는 즐거운 그 미소의 세상에 나오는 고양이들 같이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애초 시작부터 버리시고요.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집에 날아온 파리를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리가 아무리 열심히 키워봤자 사람을 따르진 않잖아요. 얘들도 비슷한 감정으로다가 느끼시고 키우시면 되고요. 지금 손에 올라와 있는 거는요. 그냥 약간 좀 매장이 추워서 올라와 있는 것 뿐이에요. 이제 사육장에 넣어서 몸이 따뜻해지면 다시 한번 또 제 손에다 똥 싸고 발바둥치면서 뛰어다닐 거예요. 자, 이 교목성 파충류들은요. 사육 환경이 이제 다 거의 엇비슷한데요. 결국엔 사육장이 약간 높아야 돼요. 보시면 여기 사육장 보이시죠? 이제 항상 사육장이 가로폭보다는 세로폭을 높여주시는 게 좋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사육장의 높이가 한 90에서 60cm 이상은 좀 정말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사육장의 가로폭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60cm 이상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부에다가는 이렇게 다양한 유목과 덩굴을 두셔가지고 이제 사육장을 위아래로다가 좀 입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면은 애들이 더욱 건강하고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얘들이 교목성이라서 항상 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바닥에서만 지내면은 피부병도 올 뿐더러 이제 관절에도 별로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개체 자체의 이런 본연의 습성을 좀 망치는 거기 때문에 애들한테 있어서도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닌 만큼 올라갈 수 있도록 다양한 유목을 꾸며주시는 편이요. 돈도 많이 쓰셔서 저도 좋고 개체한테도 좋고 키우시는 분으로 하여금 보시기도 더 좋고. 그리고 이 바실리스크 도마뱀들은 진짜 완전한 습기형 파충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수분에 대한 점을 정말 많이 공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죽는다. 만약에 이 친구가 죽었다. 진짜 죽을 일이 없는데 죽었다 하면요. 그거는 이제 집에 이제 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물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항상 내부에다가 물그릇을 큰 걸로 비치해 주신 다음에 언제나 그 신선한 물만 공급을 해 주시면은 개체들이 정말 아픈 일 없이 웬만하면 잘 살 거예요. 근데 그런 정말 사소한 점을 안 해 주시면은 애들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나름대로 사회성이 없지 않아 좀 있는 종이라 가지고 서로 같은 개체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은 서로 이제 번식기에 들어간 수컷들끼리서 이제 암컷을 두고선 경쟁을 하는 건데요.
뭐 그런 경쟁 괜히 좋아하실 필요는 없어요. 수컷들끼리 싸우면은 이빨이 나름대로 좀 날카롭다 보니까 지들끼리 싸우면 좀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한 사육통에 수컷 한 마리에 다수의 암컷을 넣으시는 게 좋고요. 얘네들은 약간 좀 이렇게 막 뭔가 모양 프라모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만지면은 가끔 죽은 척을 하거든요. 보세요. 뒷다리 쫙 펴고서는, 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약간 말라 죽은 것 같이 생겼죠. 이렇게 막 사진을 찍을 만한 이런 자세 잡기도 좀 좋은 파충류여가지고, 키우기에는 좀 재밌게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머리에는 돌기는 왜 있는 거 있다 말았어, 이것도. 참 어중간하게 생겼어요. 우리 일단 정말 좋은 점, 아예 좀 올라가, 이제 그만 죽은 척하고. 얘네는 분양가가 정말 저렴해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아, 분양가가 좀 있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실 텐데,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마리당 제가 얼마였더라? 35,000원인가 45,000원에다가 약간 좀 저렴하게 분양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제대로 홍보를 안 해가지고 많이 분양을 안 갔는데요. 이번 영상으로 하여금 많이도 분양이 갔으면 좋겠네요. 그렇다고 막 약간 좀 로열층에 속하시는 분들은 아, 얘네 이렇게 저렴한 종은 내가 키우기 싫다라고 하시잖아요. 거기서 또 해법이 있어요. 얘네들은 자체의 분양가 싸지만은 사육 세팅이 비싸요. 그러니까 개체의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불만이 나신 분들은요, 뭐, 돈만 갖고 오시면 제가 이렇게 멋진 사육 세팅으로 맞춰드릴게요. 그러면 얼마든지 제가 비싸게 맞춰드릴 수 있어요. 자, 얘들아, 이제 그만 다 들어가자. 너희와의 악연을 그만 끝내고 싶다. 멋있는 수컷. 수컷들은 약간 좀 카리스마 있게 생겼죠. 색깔도 더 진한 편이고요. 머리에 있는 돌기도 좀 더 도드라지는 편이고, 근데 얘네 암수구별이 솔직히 좀 어려운 종이에요. 애매해요. 누가 암컷이고 누가 수컷인지 피하 식별이 좀 어려워요. 뭐 사람도 종종 그러잖아요. 막 남자애 같이 생긴 여자애도 있고 여자애 같이 생긴 남자애도 있고. 자,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이제 먹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얘네들은 약간 활발한 먹이를 좋아해요. 이제 주로 미럼 같은 것도 물론 먹기는 하는데 미럼은 이제 웜디시라고 해서 먹이 그릇에 항상 담아주시고요. 제일 좋아하는 거 귀뚜라미를 좋아해요. 이렇게 활동량 있는 파충류들은 고양이처럼 막 움직이는 먹이에 약간 좀 끌리는 그런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뚜라미를 풀어주면은 애들이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크를 깔아줬는데 실제로는 에코어스를 좀 높게 깔아주신 편이 좋아요. 그래야지 애들이 산란을 하는 데 있어서 별로 방해를 안 받거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위에다가 스팟과 UVB는 필수적으로 해주시는데 UVB는 주로 이제 야간에만 꺼주시고 주간에는 켜주시고 스팟은 온도를 얘네가 그렇게 고온종은 아닌 만큼 한 25에서 28도 내외로다 맞춰주시면은 애들이 알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요 이제 그 스팟을 쬐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스팟 같은 경우 한 60W로다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런 사육장을 준비해 주셨으면은. 뭐 활동량이 약간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니까 애들이 아래에 있다 추우면 위로 올라가는 그 정도의 지능은 되거든요. 아마 뇌의 크기는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무튼 이번에 그동안 생소하게 약간 좀 설명을 안 했던 이 스트라이프 바실리스, 사실은 제가 얘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영상을 안 찍었었는데 또 어쩌겠어요. 저도 먹고 살려면 영상을 찍어야지. 자, 이 친구들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고요. 이 각선미 보세요. 장난 아니죠. 죽이는 거 봐라.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조금 있다가 또 다양한 파충류들이 또 추가로 들어올 거예요. 그때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면서요. 저희 크리스마스 때 매장 오시면은 15%씩 할인하니까요. 편하게 방문해주세요. 다들 감사합니다.